안녕하세요. 4월 30일 다섯째 주 해외 정치 뉴스 요약입니다. 의회 의원들의 주식거래 금지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의회의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 상태로는 합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의 주식거래 유무가 강한 비판과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에 대한 뉴스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경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집권당의 경제 지표와 야당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선거 모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 사건과 연관된 소식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미국의 조치들이 규제적 구조를 약화시켰다며 이를 비난하였으나 민주당 천문학위원회 의장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 보고서로 이전에도 한 차례 비난했던 제롬 파월 은행 총재가 책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거듭 언급하였습니다. 패드가 이달 말 FOMC 이익률 회의를 예고한 시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파월 총재가 주목할 공론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법원에 대한 뉴스입니다. 대부분의 뉴스 기업에서 출판하는 기자들은 아무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25 이하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연한 규정이 필요한 것과 대비되게 대법원은 매우 엄격한 윤리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하원 공화당이 선보인 부채 한도 법안입니다. 공화당은 미국의 재정 휴학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상원에서 이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됩니다. 다음은 공화당 의원들이 빚 상한액 합의에 가깝다고 말한 뉴스입니다. 앞으로 집행에 관해 확정된 계획이 없지만 초안이 찬성될 경우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정적 결과일 경우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우스 여당의 의견은 마지막으로 하우스 과반수 리더의 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화당 대통령의 교섭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이 목표인 미국 채무 한도 논쟁의 미국 뉴스입니다. 공화당은 우리의 재정 질서를 갖추는 데 첫걸음이며 대통령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오는 성실한 노력이라며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의회 투표에 대한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2위 대통령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비해 그의 대통령 직무 수행은 평온하지만 그는 인프라, 녹색 에너지 투자 및 국내 제조업 등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 더 당선되면 대통령의 세제 정책, 환경 문제, 학생 대출 탕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선거를 추진한다는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내놓은 경제 관련 공약 중 34개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15개는 어느 정도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성과가 있지만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주도성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1세가 되는 2024 대선의 후보자로 나타날 계획으로 그가 두 번째 임기를 완료하면 86세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자격이 있느냐는 핵심적인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루었느냐입니다. 그럼 이번 주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